네,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상반기 2월부터 7월까지 우드로 윌슨 센터에 다녀온 강승모라고 합니다. 그럼 우선 이제 윌슨 센터가 무엇인지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68년도에 미국 의회에서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제 10위권에 드는 싱크탱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윌슨 대통령, 28대 윌슨 대통령을 기념해서 설립된 기구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설립 취지는 아이디어를 그냥 아이디어에서 멈추지 않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라고 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요. 그래서 가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정책부터 시작해서 역사, 정치, 과학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하게 되고요. 이 KF 글로벌 챌린저로 파견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이제 역사 정책 쪽으로 가실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면서. 그래서 윌슨 센터에 가면은 무엇을 하느냐 궁금하시겠죠. 우선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지원을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북한 연구소 쪽이나 아니면 세계 냉전사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실 텐데요. 이제 이건 즉슨 그 연구를 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거기에다 좀 접목시켜야 됩니다. 이제 북한 쪽으로 접목을 시키거나 이제 세계 냉전사 쪽으로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가시게 되면은 이제 북한이나 아니면 세계 냉전사 아니면 둘 다 그 연관되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건 좀 개인 연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일은 이제 그쪽 센터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거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란체스카 여자가 한국전쟁 당시에 썼던 일기들이 있는데 그걸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턴들이 문서 있는 거를 일일이 타이핑을 해가지고 디지털화 시키고 저는 그걸 감수하면서 이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올리는 작업을 했고요. 다음에 가시는 분들은 아마 다른 작업을 할 겁니다. 이게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 제 선임 같은 경우는 윤보선 자료집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게 되면 그쪽에서 하는 프로젝트 도와주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나 윌슨 센터에서 한 행사가 있으면 그거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평 씨도 거의 계셨지만 막바지에 그 되게 좀 유명한 석학들이랑 이제 그 버즈워스나 이제 미 국무부에서 이제 북한 담당했던 고위 인사를 모시고 했던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DC에 파견됐던 KF 단원들이 모여가지고 약간 좀 속기록을 작성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시게 되면 그런 이제 행사가 있을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게 될 거고요. 저 순서가 좀 뒤바뀌었는데요. 이제 개인 경험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공은 한국사입니다. 국제대학원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하고 제가 지원을 했을 당시에는 아직 석사 논문을 쓰는 작성 중이었고 그리고 졸업이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2월에 갔을 때는 이미 졸업을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연구 주제랑 방향성을 좀 바꿔야 했습니다. 처음에 지원을 했을 때는 네, 이제 석사 논문을 완료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이제 이미 졸업을 하고 석사 논문을 써버렸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새로 설정했는데 그래서 졸업하고 이제 석사까지 땄으니까 한번 내 이름으로 뭔가 페이퍼를 써가지고 저널에다 실어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목적으로 가서 정말 연구에만 몰두했습니다. 가 있는 데는. 그리고 윌슨 센터를 두 마리로 표현하자면요. 혹시 이 중에서 역사학이나 정치학 전공하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계시면 꼭 지원하세요. 정말 천국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시 가고 싶다. 이렇게 윌슨 센터를 두 마리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죄송해요. 사진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사진이 지워졌네요. 제가 3장 정도 끼워 넣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문서보관소가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그 국립문서보관소가 그 DC에서 차로 타고 한 4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짜로 셔틀버스가 제공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학이 전공이고 그리고 주제가 그 세계 냉전사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일본 평화조약 협상 당시 영국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그때 대한민국이 왜 서명국으로서 참가하지 못하였는가를 주제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주제와 관련된 그 자료들이 그쪽에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많을 때는 일주일에 4번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 찾는 것이.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굉장히 이제 연구가 빨리빨리 진행되고 이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 가서 이제 많이 이제 배우고, 그리고 페이퍼도 지금 하나 써가지고 저널에 내려고 제출을 했는데 심사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좀 남은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북한이나 세계 냉전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이제 만나보는 이제 슈퍼바이저랑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한 명은 북한 전문가고 한 명은 이제 동아시아 냉전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가게 되시면 그분들이랑 굉장히 많이 만나를 하시게 될 텐데 그런 만큼 그런 주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학자로서 성장하시는 저로의 기회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니는 내내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갔는데 이제 KF에서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정말 돈 걱정 없이 연구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가시게 되면 한국 KF랑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듣자면은 가면은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묻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정말 진지하게 귀담아 듣습니다. 따라서 가시게 되면은 좀 이제 자신이 취하는 행동이나 이제 언동에 대해서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정말 진지하게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이제 잘못된 정보를 이제 전달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되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도 많이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제 윌슨 센터를 가면은 그 결과 보고서를 발표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윌슨 센터는 연구 중심의 기관이기 때문에 가서도 사실 개인 연구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제 100으로 치면 한 90%는 개인 연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이제 내가 연구한 것에 대한 성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끝날 때쯤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주제, 그 일본 평화 조약에 대한 주제를 써서 이제 그 저널에 실을 목적으로 한 25페이지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그 25페이지 쓴 거를 토대로 한 20분 동안 이제 청중들 앞에서 이제 약간 좀 스몰 스케일로 굉장히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발표를 하는데요. 이제 뭐 발표하는 방식이야 그 논문 그 디펜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소규모로 이제 교수님을 모아놓고 청중들 모아놓고 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2013년도 참가자분 얘기 들어보니까 뭐 처음 3개월은 약간 좀 적응하는데 이제 시간을 할애하고 마지막 이제 3개월을 연구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자마자 했거든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거기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환경에도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가는 목적 자체가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저널에 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왔기 때문에 6개월 내내 정말 연구만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행사 있을 때 많이 지원하고 도와준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연구를 해서 이제 결과 보고를 발표를 하고 돌아왔죠. 네, 감사합니다.